잠시 멈춤 그린라이트를 꺼줘. 함께할 식구들 탑 칼럼니스트 곽정은 씨. 제 방식 망하네요. 한혜진 씨입니다. 네. 우리 셔츠에 화투를 그리고 오신 함께이 셔츠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고 또 한국에서 아니 태어난 건 아니죠? 아, 미국에서. 미국에서 태어났다가 한국에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간 거예요? 예, 예. 미국에서 태어났다가 한국에 다시 왔다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가수가 된 존박입니다. 근데 아까 일부에서 진짜 되게 솔직하고 귀엽고 앞니빨 두 개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얘기했어요. 혜진 씨랑 앞니빨 두 개가 이렇게 입 살짝 벌렸을 때 두 개만 보이는 게 똑같거든요. 둘 다. 그거 한번 같이 귀엽다, 한번 진짜 해줘. 귀엽다. 한번 시원하게. 풀로 웃어요. 이렇게 약간만 웃어. 난 부러워 저런 일 이러고 옛날에 개그맨 옛날 누구였나 아무튼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는 척하면서 뭐 예를 들면 하이 동엽 그랬는데 그 사람이 형이라 그래야지. 이러니까 죄송합니다 형 곧바로 이렇게 일부러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그런 거 분리할 때는 못 알아듣는 척하거나 그런 친구들 있죠 미국에서 와서. 저도 그런 적 많았어요. 그래요? 네. 뭐 사실 오늘 같은 자리에서도 제가 못 알아듣는 척하고 넘길 수 있는 게 좀 있는데 재밌게 하려고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못 알아듣는 표정 1인자잖아요. 네. 그 연기는 제가 개발했어요. 못 알아듣는 표정. 네, 제품이죠. 뭐라 질문해 보세요. 최근에 한 적이 언제예요? 뭐예요? 진짜 표정 저거. 눈을 동그랗게 뜨면 홍역 수술했어요? 네. 거기까지 괜찮은 거야. 진부한 질문일 수 있지만 전박 씨 이상형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아담한 스타일 좋아해요. 아담 한혜진 씨 아웃입니다. 아웃. 탈락! 박정은 탈락. 야, 박정은 지금 아니야. 박정은 아담이야. 지금 어떻게 되는 박정희 씨? 박정은 다 봤어? 여기 다녀야겠다. 여기 다녀. 아담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네, 아주 좀 작은 체형이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작은 여자가 좋다고 그러지. 다 작아야 돼요? 다 작아도 돼요?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머리 작은 거 좋아해요. 머리 작고 네. 뭐 특별히 이렇게 좀 약간 신경 쓰는 부위가 사람들마다 있다잖아요. 사실 크기보다는 비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비율.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아주 자연스럽다면은 적당한? 적당한. 적당한이란 말이 참 되게 오묘한 말이거든요. 여자들이 다 자신을 적당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술 얼마나 드세요? 적당히? 저는 진짜 제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 대부분 뭐든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위 옆에서 봤을 땐 좀 과해요. 일부에 뭐 사연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노래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라이언 킹 노래 막 동물원 놀러 갔는데 하지마. 대박이다.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유세윤 씨가 격하게 공감했거든요. 본인이 그런 스타일이라고. 정말? 예전에. 전 약간 정서불안 상태. 야, 나도 어떤 말이야. 아니 사실 저 지금 제가 사귀었던 남자 얘기일 비슷해요. 수도 있겠다 야, 생각해서 남자가 되게 많나 보다 그런 타입.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 스트레스 둘만 받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차만 타면 거의 모든 노래를 다 따라 부르고 참다가 이제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라. 네 노래 잘하는 거 알겠는데 너 혼자 운전할 때 하고 나랑 있을 때는 그냥 같이 노래를 들으면 사연녀네, 되잖아. 사연녀. 오. 그랬더니 입 모양으로만 따라하더라고요. 개공감. 아, 그래. 소리는 안 내고 계속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필을 넣었다가 빼야 되는 거예요. 입모양을 그래, 좀 이분도- 이해해줘. 저는 혼자 한다고 하는데 가끔 이제 대기실에서 하면은 꼭 제가 노래할 때만 안영미 씨가 꼭 들어요. 맨날 병이야 병. 병이야. 또 아무도 없겠지 하고 노래를 부르면 안영미 씨 가져나 병이야 너. 안영미 씨가 기가 막히게 튀어나와요. 가슴 얘기 좀 해볼까요? 가슴 얘기. 버스를 탔는데 만원 버스가 아닌데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가슴을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 남자가 마음에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래도 가슴으로는 보도 못한다고. 말도 안 되죠. 그죠, 이상하죠. 말도 안 되죠. 아니 근데 진짜 가슴이 이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서 비비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렇게 완전 들이댄 거지. 그러니까 얹은 거지 뭐. 둘이는 됐는데 10번 중에 3번 정도가 가슴이 된 근데 거고. 다 떼요 아니면 문질렀대요. 다은 거 아닐까? 아마도 그 여자분은 불편하고
정말 닿기도 싫다까지는 아니어서 몸이 이렇게 쏠렸을 때 자신을 좀 덜 제어를 했을 수도 있죠. 네, 이분은 되게 그때마다 나한테 부딪혔잖아. 뭐 이렇게 기억을 할 수도 그 있고. 남자분이 좀 과하게 받아들여 그럴 수도 여자친구한테 괜히 그런 얘기를 오빠 했는데. 살아있어. 아, 가슴이 오더라고. 버스 못 하겠네. 석천 형께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오디션 프로그램 하기 전에요. 한국에서 잠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지하철을 탔어요. 역에서 내리는데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차 한잔 하실래요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팔려고 하는가 보다, 세일즈맨인가 보다 하고 시간 없다고 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다시 와가지고 아, 왜 제가 뭐 마음에 안 드세요? 하시면서 그쪽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당연히 개인 것처럼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 그 차 안에 핑크 폴로 입고 막 스키니진 입고 그런 남자들이 많았는데 저는 굉장히 털털한 옷차림으로 그게 매력이지. 너무 털털했던 거 아니야? 털털한 데이로 보였나 보지. 아, 그래 게이 중에 저런 털털한 애가 좋더라 이렇게. 근데 왜 제가 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전박은 굉장히 인기 많은 스타일이에요. 왜요? 얼굴도 그렇고 남성적인 각이 있는 얼굴이어서 그건 네 잘못이야. 그래, 본인이 매력이 너무 많아서 그래. 오늘도 핑크 입었잖아. 이건 오늘도 있을 때. 자 그린라이트를 꺼줘. 오늘 또 어떤 연인들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잘 쓰시다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사연은 멈출 필요가 있다 정도만 돼도 꺼주시면 되고요. 시청자분들 문자 참여도 항상 받고 있습니다. 끈다 1번, 안 끈다 2번에서 눌러서 주문해 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린라이트를 꺼줘 사연 주세요. 그린라이트를 꺼줘 사연 주세요.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직장인 여자입니다. 30대 중후반 남친이랑 사귄 지 갓 100일 넘었는데요. 사실 저희 커플은 4년 전에 3년 사귀고 헤어졌다. 이번에 다시 재결합했어요. 제가 이직하느라 시간 여유가 생겼는데 문득 헤어졌던 오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첫사랑이었거든요. 만나보니 제 번호도 아직 안 지웠고 만날 때 애칭 그대로 저장돼 있었어요. 오빠는 저랑 헤어지고 딱 한 번 1년 연애한 후 그 뒤로는 연애 안 했대요. 저도 혼자고 그렇게 몇 번 더 만나다 보니 어느 순간 다시 또 사귀게 되었어요. 그러다 요즘 좀 삐걱거리는 게 있는데 스킨십 문제입니다. 한 달 반 정도 전에 제가 운전해서 오빠 동네에 놀러 갔어요. 잘 놀고 집에 가려는데 오빠가 늦은 시간인데 운전 괜찮겠어? 하더라고요. 시간을 보니 11시밖에 안 됐거든요. 무슨 말인지 눈치는 챘지만 좀 튕겨야 되지 않을까? 다시 시작하는 사이니까 더 조심하고 싶어서 집에 갈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빠가 아 그래? 그럼 찜질방은 어때? 찜질방은 괜찮지. 오빠 노력이 눈물겨워 그날 찜질방 가서 같이 보냈어요. 아무 일 없이요. 그리고 얼마 후 오빠 차로 워터파크에 놀러 갔어요. 하루 종일 수영하고 놀고 밤늦게 저희 동네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느낌이 왠지 그날 밤을 같이 보내고 내일 아침 가겠다는 어떤 꼼수 같아서 차 안에서 내내 자는 척 하다가 너무 피곤하다며 쏙 내려서 집에 들어와 버렸죠. 사실 저희는 사귈 때 속궁합이 정말 잘 맞았거든요. 그거랑 사랑인지랑 헷갈릴까봐 걱정도 되고 100일도 안 됐는데 어물쩍 관계 갖거나 진도 빼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2박 3일 여름 휴가를 같이 가게 됐어요. 이날 저는 드디어 오늘이구나 싶었죠. 그동안은 진도를 손잡고 뽀뽀하는 정도로 제가 조절했었는데 곧 100일쯤이니 나도 빗장을 열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 여행하기 전 두 번째 첫날 밤에 대비해 이것저것 준비했어요. 세트 속옷이랑 제모랑 추억의 물건 등등. 근데 첫째 날 밤 피곤했는지 오빠가 먼저 잠이 들었어요. 운전도 했겠다, 수영도 하고 피곤할 수 있지 싶어 이해하고 저도 잠이 들었죠. 그리고 다음날 오늘이 마지막 밤이니 뭔가 있겠지? 하고 공들여 샤워하고 나와 옆에 누웠죠. 두근두근 심장이 뛰더라고요. 모르는 남자도 아닌데요. 근데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가 찼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삐진 티를 내긴 싫더라고요. 자존심 상해 잠도 못 이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다음날 일어났어요. 화를 누르고 집에 갈 준비를 하는데 남친이 너무 재밌다며 하루만 더 있자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싶었어요. 드디어 오늘 밤이 되겠구나. 낮에 잘 놀고 드디어 밤이 되었어요.
전 4년 전에 오빠가 좋아하던 시스루 스타일의 타이트한 흰색 원피스를 입었죠. 근데 오빠가 낮에 노느라 살이 많이 타서 따갑다는 거예요. 티셔츠를 벗기고 연고를 짜서 마사지를 해줬어요. 저는 됐다 싶어 설레기 시작했죠. 이거 입은 날은 오빠가 좀 환장했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오빠가 이 옷 하면서 알아보더라고요. 최대한 은근하게 연고를 발라주고 나서 같이 누웠는데 잠잠하더라고요. 진짜 자나? 아닌 자는 척하나? 헷갈려서 말을 시켜보니 눈 감고 있으면서 말 시키면 또박또박 대답하더라고요. 1시간 정도 얘기하다 참다 못해 우리 안고 자자 하면서 안았죠. 그랬더니 오빠가 장난처럼 아이 왜 이래 하면서 팔을 빼더라고요. 결국 이날도 아무 일 없었어요. 제 딴에는 예전에 좋아하던 옷도 챙겨가서 신호를 준 건데 뭔가 거부당한 느낌이라 자존심 상해서 눈물이 다 났어요. 그 3박 4일 여행 이후 전 지금 멘붕입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오빠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오빠는 완전 낮이 밤이 상남자 스타일에 4년 전에 17번을 했던 남자였어요. 솔직히 기억하는 게 발을 정자를 써가면서 횟수를 세어봤었거든요. 그런 오빠였는데 4년 만에 이러거든요. 남자들 가끔 30대 중반부터는 확 바늘 정자를 꺾인다는데 썼다니까. 그런 건가? 아직 오빠한테 불만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자존심 상해서요. 한 달 이상 이런 상태라면 만나기 어렵겠다 싶네요. 단순히 잠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날 여자로 안 보는 건 아닐까 생각하면 괴로워서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왜 껐어요? 그래 왜 끈 거야 그렇게 금방? 예, 왜 아니 껐어요? 예를 들어 만났었던 사이잖아요. 벌써 서로 몸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이인데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100일을 만나고 여행을 갔는데 좋아하는 이 야한 옷을 입고 연고를 발라주고 그냥 자면 그리고 3박 4일 동안 한 번도 안 사랑하고 그냥 올라오면 그게 뭐죠? 애인 지금 앞서 많이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생각하는 그 거절의 횟수를 넘어서서 남자가 그래 나도 안 해 라는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삐져서 삐져서일 수도 있고 그게 진짜 성욕을 떨어뜨리게 만든 걸 수도 있고 거절이 계속 남자를 자극시키는 거절도 있겠지만 진짜 몇 번의 횟수에 김세게 하는 거죠. 그럼요. 몇 번의 횟수에 거절이 반복되면 남자 그럼요. 성욕이 떨어져요. 아 근데 작정해서 여행까지 가서 거절을 하려고 여행을 간 거야? 그럴 수 근데 있지. 근데 왜냐면은 근데 잠든 게 아니야 그러면 자는 척하면서 어떠냐 기분이? 너 한번 죽어봐라 이거. 아니면 진짜로 유세현 씨 얘기처럼 진짜 성욕이 떨어진 걸 수도 있지. 떨어져서 내가 왜 예전에 마음을 다친 건가? 왜 내가 안 되지? 그러면서 본인도 굉장히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잤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여자분이 저는 그 부분 되게 이해가 안 가는데 100일 동안 빗장을 걸어 잠 못 다 그러잖아요. 남자분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야겠다는 경각심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성행위를 가지면은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느낌이죠. 이 여자분한테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난 절대 불을 끄고 싶진 않아요. 아 켜놨어요? 응, 켜놨어. 불을 왜 이렇게 켜놨다가 불이 약하냐 너. 여기 겉에가 화려해서 아, 잘 안 보여? 켜져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이렇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나요? 어때요? 헤어졌다가 다시 사귀어본 경험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거의 남자의 절반, 여자의 절반 정도가 1회 이상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헤어졌던 옛 애인을 다시 찾았던 이유는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그리고 시간을 아유 그 원님 계실 때가 좋았어요. 정말 백성들 남겨주시고 말이에요. 시간을 갖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장점이 많았었네라는 이유로 다시 돌아갔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헤어졌던 사람 다시 만나본 적이 있는데 원래 헤어졌던 그 이유가 둘 사이에 있었던 문제였다면 그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만나면 100% 다시 깨지는 것 같고요. 근데 약간 상황의 문제라거나 외부적인 문제라면 다시 잘 될 가능성도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 너 처음에 나 거부했지. 이거 아니면은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도 끝까지 조심한 거일 수도 있고. 성욕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나이가 좀 이제 들어서 30대 후반이라 그랬잖아요. 중후반 36이야 그러면. 이 여자가 계속 거절하니까. 거기잖아. 야, 그 나이 하지 때. 마. 근데 중후반이라는 건 이게 아예 안 서진 않아. 멀쩡해. 아직 죽지 않아. 17번 안 되잖아. 17번 왜 해요 너 그걸? 치약이냐? 17번은 진짜 아니 저는 애초에 이 숫자 자체가 아니 그게 뭐 하는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숫자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뭘 기준으로 카운팅한 거야? 발을 아마도 정자를 할 남자의 때잖아. 사정 횟수였을 것 사정했을 같아. 근데 이거는 남자는 한 3-4번 이후부터는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생산하는 거 아닐까? 하면서 바로 생산. 그걸 먹어. 단백질에서 먹어. 바나나 먹고 막. 아 어떻게 17번을 했을까? 나중에 몸만 부르르 떨죠. 뭐 아무것도 없지. 제 친구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몇 번 했나 혼자 앉아갖고 8번인가 9번째 때 기절했는데 기절해. 아니 그러니까 강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할아버지가 건너편에서 그래갖고 했더니 야 넘어갔으면 저승이었다. 미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지금 사연의 본질을 떠나서 이 횟수에 대해서 남자분들이 불만이 많아. 이거는 분명히 정확히 뭐 이게 뭐 진실이 좀 왜곡된 측면이 있다. 정확히 세지 못했을 수도 있어. 여자들 이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랑 가장 하룻밤 사이에 많이 한 횟수가 몇 번인지 얘기 많이 하지 않나? 하죠. 난 봤어. 하죠. 수치적으로는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신 하는 사람도 있고 못 들게는 한대요. 그래 대신 아니야 여러분. 대신 저는 그냥 감도? 그러니까 횟수가 아니라 강도, 뭐 취향, 그리고 나를 얼마나 배려하는지 그런 거 가지고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드럽게, 각도? 강력하게 아니야 저런 거는 친구들끼리 묘사 안 해요. 안 해. 이거 듣고 싶지도 않고. 친구들이 이상해. 너 혼자 느끼면 되는 거지. 야, 뭐 부드럽고 뭐 그래서 얘기하지 않아. 그래. 그냥 횟수를 얘기하자. 그냥 숫자인 거지. 그래. 근데 되게 웃기다 이거. 야 어제 숫자 얘기했는데 아우 얘 무슨 그런 걸 물어봐.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건 얘기해 줄 수 없어. 하지만 이렇게 들어와서 이거 뭐야 이거는. 전방금 지금 계속 모르겠다는 표정 짓고 있고. 여기 생각보다 진짜 저질이네요. 제가 얼마나 심한지 궁금했었는데 정말 그러니까 하룻밤에 얼만큼이라는 횟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만큼의 양만큼 교감이. 교감을 할 수 사랑받는 있다는 게 그게 좋은. 홍석천 씨 표정. 여자분이 약간 그런 섹스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관심이 없어. 남자들이 얘기하면 관심 없는데 듣고 싶지도 않고 근데 아니 그것도 그런데 저는 한혜진의 스타일의 남자들이 잠깐 부럽기도 하고. 진짜 신기하다. 안경을 끼고 있네. 코에 들어갔어. 깜짝이야. 아니 웬만하면 안에 없어도 이렇게 닦어. 모셔 이상해. 아 좀 너무 저건 뭐야? 아이 닦는 거지? 그래 아이 닦는 걸 거야. 17번이 다른 표현 아닐까요? 17번 이제 발사가 됐다라는 거. 아니 예를 들어서 4번 정사를 했는데 한 번에 넌 미국에서 오니까 뭐 정상을 아니 사정을 했는데. 정사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사는 그냥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4번 사정을 하는데 안 끊어서 예. 그러니까 나눠서 예, 그 정말 특이하다. 그걸 세는 거야. 17번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나중에 한번 전문가한테 우리 방송 나갈 때 한번 인터뷰를 한번 따봐요. 그거 진짜 재밌겠다. 비뇨기과 전문가한테. 인서트로 집어넣어. 진짜 17번을 인서트로 나와? 형 친구 비뇨기과 의사 있잖아. 지금 전화해봐요. 인터뷰 한번 해달라 그래. 그래. 지금 전화해봐요. 전화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냐? 전화. 빨리. 비뇨기과. 맞아. 지난번에 만났었잖아요. 같이 소주 한잔 했잖아요. 예. 약간 비뇨기적인 느낌이 있어. 있어요? 예. 좋죠. 저기 유 원장님 여기 지금 마녀사냥 녹화 중이에요. 예. 근데 지금 사연이 왔는데 남자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굉장히 예전에 남자친구랑 소궁합이 좋았대요. 심지어 하루 동안 17번을 사랑을 나눈 적이 있대요. 지금 남자들은 약간 속임수일 것이다. 아니면 여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사정을 다 해서 17번도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예. 그래서 그거는 17번은 불가능합니다. 유정호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양이 나올 수 있는 사정량이 하루에 그렇게 17번씩 나올 수 있는 양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물론 느낄 수는 있어요. 하루에 나올 수 있는 양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 오버가 되는 경우에는 사정까지 하면서 17번의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예.
너무 무리하게 만약에 계속 그렇게 막 10번 이상 그러다가 혹시 잘못되는 경우도 있나요? 뭐 어떤 잘못될 거는 없는데요. 예. 근데 아무래도 그 회원부 근육 자체가 굉장히 긴장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정통은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사정통. 그러니까 느낌은 있지만 이제 사정이 안 나오다 보면 그게 굉장히 경직되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는 나중에 그게 불가능하면 여자는 만약에 남자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계속 그럴 수 있... 여자는 계속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그러면은 원장님은 지금까지 제일 많이 저는 우리 그냥 뭐 동엽 씨한테 들은 개수가 최고입니다. 그런 자식아. 저 고맙습니다. 나중에 예 방송 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화기가 잘했다. 조마조마했네. 저는 근데 무엇보다도 뭐 횟수도 횟수고 가능한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녀가 17번이나 했으니까 우린 속궁합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 라고 말한 부분이 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 맞아. 자기가 오히려 얼마나 연구를 안 느꼈는지 없을 수도 있는 거라니까. 자기는 좋았는지 솔직히 모르겠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줬는지는 전혀 얘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끌 필요는 없다고. 17번 하면 되게 좋았던 거고 근데 왜 이제는 사정하려고 하지 않아 이거잖아요 말하자면 나를 보면 사정하고 싶어야 되는 거잖아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도저히 동의할 수가 맞아요. 없어요. 존박이 생각할 때 갑자기 또 끈 이유는 네, 이제 곽정은 씨가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설득이 됐는데 이건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자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이 관계를 좀 다시 가졌을 때 남자가 다시 17번 할 보장도 없는 거고 그렇게 못하면 여자는 또 서운해할 거고 11번 했는데. 있어질까. 실망이야. 거의. 한 번? 날 사람? 아니 이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얘기를 안 할까요? 우리 너무 답답한 게 왜 이래 그러면 뭘 왜 이래? 아니 그렇게 얘기 못하죠. 남자가 아 왜 이래 잡았는데 밀쳤어요? 그러면 여자는 그때 완전 세상이 무너지고 남자도 그 무너져요. 공간에 남자도 마찬가지야. 이미 거절할 만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거절의 경험을 당해봐도 여자는 뭐 할 말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설문조사가 있는데 그 스킨십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험 자체가 남자랑 좀 비슷한 대답을 했는데요. 남자들의 한 43%가 순진한 척하면서 너무 오래 참았던 게 후회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여자의 또 34%는 의례적으로 거절했다가 한참을 기다려서야 결국 스킨십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봐봐, 그러니까 빨리빨리 푸는 게 그래. 뭔가 세상에 늘 머리 얘기하잖아요. 미국은 어때요? 그러니까 잠자리에 대한 표현을, 그러니까 의사를 상황을 보면 잠자리로 가겠다 정확한 아니면 아니겠다 느낌이? 그게, 네, 딱 느낌이 오죠. 그리고 데이트를 하고 난 집에 가겠다 하면 안 하는 거고 이렇게 흘러가다가 멈추고 이런 건 거의 없는 거죠. 드물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집에 와서 커피 한 잔 먹고 이렇게 하다가 호텔까지 들어가서도 그래. 그래 우리 손만 잡고 자기로 했잖아.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사실은 나도 하고 싶은데 지금 이 타이밍에 나까지 동의를 해버리면 쉬운 여자로 보일까에 대한 두려움이 일단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나보다 더 원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걸 가지고 파워를 잡겠다. 뭐 이런 식의 권력성. 권력관계로 인식한 그러니까 섹스를 도구로 권력관계로 이걸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니 근데 여기 사연처럼 그 옷만 보면은 미쳤었던 오빠 방아쇠가 된 옷. 그렇죠. 옷처럼 상대를 약간 안달나게 만드는 나만의 신호? 전 옷이나 냄새 같은 것엔 별로 안 예민하고요. 네. 좋아하는 스킨십은 있는 것 같아요. 어허. 머리를 만진다. 여자가 제 머리를 만지면은 음. 그것도 좀 좋고. 사인이구나. 어 예. 똑같네. 성시경 씨랑 또 머리 성감대. 네. 성시경 씨는 물감 많이 나오죠. 샤워비, 샤워 계속 이렇게 머리.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약간 성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머리에. 약간 뭐 센슈얼하게 할까? 예, 키스를 할 때 이렇게 만진다든지 타짜에서 그러면은 김혜수 씨가 고니 뒤에 싹 이렇게 홍보하잖아요. 시작해. 아우 시원하다. 그래 키스할 때 여자가 남자 얼굴 쪽으로 손이 가는 게 여자가 되게 적극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야, 네 하고도 아니고 네. 아, 참. 상상을 묘사를 하니까 되게 저도 반복하고 모르게 정우 씨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거에 좀 난 꽂히더라. 굉장히 깨끗한 흰 양말과 흰 팬티.
이거 구체적인데? 같이 입은 상태가 되게 양말이랑 예뻐 보여요. 속옷만 딱. 네, 두 개. 다 벗고. 그럼 남자친구한테 부탁해 본 적 있어요? 자기가 이번엔 하얀 양말과 하얀 속옷만 입고 싶어. 옷을 이제 집에 와서 벗다가 그 두 가지만 남아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벗지 말고 잠깐만 멈춰봐 이렇게 얘기하시고. 스테이 멈춰. 멈춰. 포즈. 한혜진 씨는요? 근데 정말 하얗고 깨끗한 손톱과 그 하얗고 이렇게 귀여운 손등 위에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약간 조금 하는 거예요? 총각 하얗다. 아니 얘가 하얗고 여기가 혈관이 다 비쳐. 여기가 보이지? 아니 더 튀어나와요. 버텨가 있는데. 때려. 나갔어. 튀어나왔어. 진짜 바보 같다. 처음에는 불을 켜놨다가 끈 이유는 사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너무 이제 3번 정도까지는 전혀 관계가 되지가 않다가 4번째 되는 날 마음이 비로소 편안해져서 폭풍합이 최고였던 그런 커플을 알고 있거든요. 아는 지극히 친구? 심리적인 이유로 관계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이분도 그런 사례일 수 있어서 아직은 기다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켜려고 거였는데, 했는데 끈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까 여자분이 쓰신 특정한 표현들이 있는데 오빠 노력이 눈물 겨워서 찜질방에는 가줬다 라든가 밤을 같이 보내겠다는 꼼수 같았다라는 식으로 약간 자기가 거절을 당했을 때는 눈치 없이 거절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남자친구, 자기가 밀어낼 때는 굉장히 남자친구가 자고 싶어 환장한 남자친구처럼 또 그렇게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섹스에 대해서 경직되어 있고 또 뭔가 관계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지금의 상태를 만든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저도 그래서 불은 안 껐지만 너무 거기에 대해서 그 의미를 너무 크게 두고 있어서 저는 여자분만 조금 마음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오늘 방청 오신 분들 사랑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결과 보여주세요. 남자. 남자는 5명이고 오히려 여자가 손박 씨 오늘 네, 거의 매주 보는 프로그램이라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앞으로도 7분께서 건강한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잖아요. 그래요. 아이 귀여워. 7번이라고 하는 줄. 네. 존박 매력에 훅 빠졌네. 자,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별일 없으면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옛날 얘기도 막 다 해야 되고 그래야 될 텐데 괜찮아요? 여자한테 이렇게 좀 져주고 뭐 여기 만져도 돼? 아니에요. 가장 더러운 멘트였어요. 밤에 그냥 주고받고 주고받는다. 잠만 잔 적도 있고 그 형이 그러니까 그 아는 형인지 뭐 그분이 제가 뭐 이렇게 몸으로 보여줄 수도 없고 원명의 박 그 형이에요. 문재영 씨는 결국 이 둘의 관계겠죠. 해산술 같은 그런 거는 끊을 수가 없어. 근데 사실 저런 여자분들이 많이 이제 조금 그럴 수 있죠. 제 아는 형이 그 형 이름이 뭐예요? 그걸 알아서 상상하시 여기 형 나오셨는데. 형 저리가 좀 그러네요.